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네.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피부열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햇볕에 의해서 피부가 혹사당하게 되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게 돼요. 모공도 넓어지고 우리 피부의 노화가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피부를 열받게 하는 흔한 실수를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1등 할 거예요, 저. 우리 진짜 뜨거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다음 중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으로 잘못된 것은 오케이. 1번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 2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좋다. 3번 생후 6개월부터 바르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 4번 어렵다. 여드름 피부도 진짜 바르는 어려운 것이 거지. 좋다. 여드름 피부도 자, 바르는 거. 컨닝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한번 동시에 듭시다. 동시에 드세요, 동시에. 컨닝하지 마세요. 자, 네. 하나. 둘, 셋. 몇 번이에요? 나는 2번. 저 3번이에요. 남자들은 2번. 와, 여자들은 3번. 여자분들은 3번. 3322. 저는 이게 들은 게 뭐냐면 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좋아 보여요. 근데 분명히 오래 가긴 하는데 높을수록 오래 가니까 열심히 안 바르게 되고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단 지수는 적당한 거 정도 바르면서 자주 발라주는 게 좋다. 아니에요.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고 절대 자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요즘엔 막 무기자차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생후 6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나. 지금 개월 수가 좀 달라요. 생후 3개월부터 바깥을 나가게 되거든요. 생후 3개월입니다. 그래서 3을 고르신 거예요? 자, 남자 팀입니까? 여자 팀입니까? 네, 궁금하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야, 이거 궁금하다.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혹시 제가 부연 설명한 게 맞습니까? 혹시? 네.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해서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분 중에서 옥시벤젠, 아보벤젠 그런 성분들이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한 햇빛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는 차단 지수가 30을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요 선생님 정말 네. 너무 연약한 피부잖아요. 생후 네네. 6개월이면 그래도 한 돌이라도 지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약한 피부일수록 차단을 잘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유아용 자외선 차단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영유아의 피부는 이제 자외선을 막는 피부 각질층이 성인보다 얇기 때문에 자외선에 더 취약합니다. 또 이제 피지의 양도 적어서 조금만 자외선에 노출돼도 성인보다 심하게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요. 또 20세 이전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 경우 피부암 발병률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6개월 이전에는 옷이나 양산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6개월 이후부터는 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발라야 되네. 몰랐네요. 그리고 궁금한 건요.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그 왜 영어로 SPF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15, 30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보면 SPF 30, PA+++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능력을 말하고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외선 A는 피부의 표피를 지나서 진피까지 닿아서 피부를 검게 만들고요. 자외선 B는 피부를 빨갛게 하고 강한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SPF와 PA 차단 지수가 모두 표기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진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에도 그냥 쓱쓱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꼭
30분 전에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네. 그거 30분 전에 발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정말 근데 많이 들었어요. 그때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 바르는 게 좋은 이유는 그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 표면에 균일하게 흡착이 돼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사실 얼룩덜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즉시 나가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외출하시기 전에 최소 30분 전에 균일하게 충분한 양을 도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콘크리트 바다, 해변 모래사장, 바다 수면 중 자외선 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알아. 모래사장이지. 네. 이게 반사되니까 바닷가 이 물이 엄청나게 자외선을 이렇게 튕겨준다고 그러더라고. 햇볕 받아갖고 이게. 그래도 한여름에 걸어보면은 그 저기 모래사장만큼 뜨거운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뭡니까? 정답은 바다 수면입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자외선 반사율은 5에서 10%인데 반에서 해변 모래사장은 20에서 30%, 바다 수면은 무려 80에서 100%에 달합니다. 그대로 오는 거지. 이게. 또 이제 물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피부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을 경우 네. 평소보다 자외선 피부 투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 쉬운데요. 따라서 물놀이를 할 때는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한두 시간마다 가볍게 염분을 씻어낸 뒤에 다시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발라야지. 계속 발라야지. 여름에 피부가 붉어지면서 따갑고 화끈거렸던 적 다들 있으시죠?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일광 화상, 즉 햇빛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맞아, 저렇게 벗겨지잖아요. 네. 맞아. 일광 화상을 입게 되면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된 부위가 사진처럼 붉어지고 맞아요.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열기가 지속된답니다. 또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느낌이 들고 심하면 물집이 생긴 후에 표피가 벗겨지게 되죠. 맞아. 근데 이렇게 이제 만일에 좀 탔다 싶을 때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음 찜질이나 차가운 물로 피부의 열기를 빼고 진정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화끈거리는 피부를 가라앉힐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찬찬팩입니다. 피부에는 찬찬팩, 피부에는 찬찬팩. 아나까나나 해야겠다. 가라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라. 당황스럽다. 자, 어떻게 화끈거리고 만드나요? 네,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찬찬팩은 바로 네. 이 찬 우유와 찬 물을 이용한 팩을 말합니다. 찬우유, 찬물. 이렇게 유리볼에 꺼즈를 넣고 네. 찬 우유와 찬 물을 1대1 비율로 부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뜨거워진 부위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아니, 뭐 집에서 그거 저 좀 붙여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내 팔에 한번 붙일 거 붙여볼게. 있어? 이런 열심을 하니까 내가 방송 30년을 한 거야. 그잖아. 얼굴에 이제 하지 마시고. 살짝 우유하고 오, 시원해. 엄청 시원하겠지. 어머. 되게 진짜 시원하지? 시원하네. 아니, 그렇게 찬물도 아닌데 이게 물하고 우유하고 섞이니까 어허. 와, 진짜 진정이 되네요. 네. 야. 자, 그럼 여름철에 내 피부를 열받게 만드는 흔한 실수? 하나만 좀 더 아쉬우니까 좀 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좋아. 이거 진짜 맞추면 맞춰야 돼. 1등이다. 여기서 맞추면 1등이다. 아쉬운. 나 잘할 줄 알았는데. 다음 중 세안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세안만으로도 모낭충을 제거할 수 있다. 모낭충? 2번, 아침에는 물세안을 하는 것이 좋다. 물세안? 3번, 모공 관리를 위해서는 찬물 세안이 좋다. 아, 이거 어렵다. 4번, 세안 후 물기는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다. 자연거. 이거 다 올바른 것 같아. 두 개 아니에요, 선생님? 이번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알아요. 자, 자,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자, 몇 번이야? 나 4번인데. 4번. 별사랑하고 나하고만 지금 2번이고 다 하나씩 이건 다 하나씩. 하나씩 고르신 하나씩 거죠? 골랐어요. 네. 아니, 저는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이렇게 속당김이 심하거든요. 속수분이 부족해서 제가 피부과에 갔어요. 물어봤는데
아침에 폼 클렌징을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왜냐면 그 말이 맞는 거가 저녁에 샴푸해서 머리 감았죠. 네. 그리고 폼 클렌징해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아침에는 씻었죠. 자고 있는데 때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누를 쓰게 되면 자극을 받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물 세안만 해라. 그냥 먼지만 닦아내는 정도. 저는요. 제 피부가 좋아진 건 세안 후에 물기를 닦지 않아요. 왜 안 닦으세요? 왜 좋아진 또 거 그걸 아니에요? 질질 흘리고 뭔 소리세요? 원래 안 거울을 되겠어요. 합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 정답. 이번 문제의 정답은 네. 바로 확실해요, 2번. 정답은 바로 김양애님 1번입니다. 김양애님 1번입니다. 말도 안 돼. 아, 1번 맞아요. 우리가 무시했는데. 너무 안 좋다 일어났다. 저 1번. 예. 모낭충은 사실 모공에서 나와서 모낭과 피지선에 기생하면서 세포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명 피부 진드기 같은 기생충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모양이 저기 우리 너무 얼굴에 흉하니까 어떻게? 이게 모양이 저기 우리 너무 얼굴에 흉하니까 예,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피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모낭충은 사실 성인이라면은 97%가 다 가지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기생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갑자기 얼굴이 간지러운 막 저거 보니까 막 간지러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친구가 저랑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 집에 그러네. 그럼 여럿이 살고 있네요. 저 아니고. 피부 표면 1제곱센티미터당 10마리 이상이 되거나 모낭 하나에서 5마리 이상 존재를 하게 되면은 모낭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덧붙여서 모낭충이 사는 기간은 약 90일 정도이지만 하나의 암컷이 한 번에 50여 개의 알을 낳아서 60일 만에 1,300만 마리로 번식할 정도로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엄청나구나. 따라서 모낭충을 방치를 하게 되면 모공 속에 모낭충 알, 배설물, 사체 등이 쌓여서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을 하고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 첫 번째 사진은 지루 피부염인데요. 피지의 분비가 왕성한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으로 붉은 반점과 각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모낭염으로 피부 속에 털을 감싸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주머니인 모낭에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처럼 나타나는데요. 통증과 가려움, 발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모낭충을 방치를 하게 되면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낭충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이런 세안 방법이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피부 속에 모낭충을 박멸하는 방법 예.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사이다? 사실 제가 미리 여러분 자리에도 이것을 준비를 해놨어요. 아, 진짜? 이건 뭐야? 내 건 없는데? 아, 여기 반대 있구나. 이거 뭐야?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한번 맛을 다 보시겠어요? 맛을 봐요? 오, 누가 흔들어놨어? 선생님? 저 우리 제작진들 일부러 지금 탄산수예요? 탄산수인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모낭충 박멸법은 바로 탄산수 세안법입니다. 이걸로 세안을 해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고 이걸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피부에 먹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탄산수 세안법은 평소처럼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세안을 하신 후에 마무리로 해주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돗물과 탄산수를 1대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얼굴에 가볍게 오늘 해봐야 되겠다. 네, 씻어주듯이 닦아주면 됩니다. 탄산수의 이산화탄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피부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모공 속의 노폐물이나 모낭충 제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빠져나왔게끔. 탄산수 세안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레몬이나 라임 등 맛이 나는 탄산수에는 합성 향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모세혈관의 확장증, 안면 홍조로 얼굴이 붉으신 분들은 탄산수로 인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공 관리를 할 때는 찬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을 좀 꽉 조여준다 이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원한 네네. 물로. 찬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바짝 조여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느낌은 낮은 수온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 모공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찬물 세안을 하게 되면 모공 안에 있던 피지와 노폐물이 응고가 되면서 배출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세안할 때 좀 빡빡 좀 문지르시고 또 물기도 수건으로 좀 박박 닦아서 피부가 좀 거칠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 폭풍 세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안하고 난 다음에 좀 자연 건조해 주는 게 피부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렸는데요. 피부에 수분을 닦지 않고 자연 건조를 시키면 피부에 그 남아있던 수분이 같이 증발되면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세안 후에는 닦고 깨끗한 발라줘야 수건으로 되네. 피부를 살짝 이렇게 툭툭. 눌러주듯이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고 피부가 당기기 전에 스킨이나 로션을 발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이랑 그다음 세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게 피부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정보만 잘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강효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